안녕하세요. 17번째 강의 클래스의 상속과 보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붕어빵 틀에 해당하는 것이 클래스고 그 붕어빵 틀로 찍어 나온 결과들이 객체 또는 인스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붕어빵 틀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뭔가 찍어내는 철로 이루어진 이런 몰드를 만들어내는 공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을 다 이제 몰디드 페스트리를 만들어내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철판에 와플 모양을 넣어버리면 이제 와플이 되는 거고요. 물고기 모양을 넣으면 붕어빵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에 꽃 모양을 넣으면 이제 국화빵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비슷하지만 특징적인 부분들만 다르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철판 사이에, 뜨거운 철판 사이에 밀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음식을 이제 몰디드 페스트리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몰디드 페스트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와플도 있고 붕어빵도 있고 국화빵도 있는 거죠. 그쵸? 요런 걸 이제 클래스의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자, 상속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클래스가 있는데 얘를 상위 클래스 또는 부모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가 어떤 하위 클래스에 본인의 것을 상속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상속받는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상속을 해주면 본인의 뭐 재산을 상속한다 이럴 때 많이 쓰는 단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상속해서 줍니다. 그래서 내가 쓰던 이 변수들 넣었어. 내가 쓰던 이 메소드들 넣었어. 하고 이렇게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로부터 전달받은 이 필드들을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심지어 추가로 내가 요렇게 나는 이런 것도 또 추가해서 쓸 거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떠한 이제 필드와 메소드를 상속받고 각자의 필드와 메소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사실 이 자식 클래스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방법이거든요. 상속을 받는 방법은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이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앞엔 똑같죠. 기존의 클래스 만드는 방법과 똑같고 여기 가로를 열고 상위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볼게요. 제가 이런 좀 부모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몰디드 페스트리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거의 이제 생성자에는 이런 걸 추가해 봤습니다. 굽는 중이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봐라. 이제 만들 때 이런 걸 출력을 해봐라.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얘를 소멸시킬 때는 없앨 때는 맛있게 드세요 라는 문장을 출력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소드들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다시 데워라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걸 호출하면 데우는 중이라는 문장이 출력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get shape, set shape 하는 이런 getter 함수 그리고 set 함수까지 만들어 봤고요. 요거를 상속받는 두 개의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와플이라는 클래스는요, molded pastry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입니다. 와플이라는 클래스는 모양이라는 필드를 만들었네요. 라운디드 와플, 동그란 와플이라는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얘 반지름 6이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식 클래스에도 생성자를 새로 만들어줬네요. 얘 생성자에는 이런 토핑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토핑에 저장해라 하는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토핑이라는 부분에 대한 getter와 setter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fish bread라는 자식 클래스가 있는데 얘도 몰디드 페스트리라는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얘 모양은 물고기 모양이고요. 길이는 12, 너비는 6.5라는 필드 설정이 되어 있고, 생성자를 보니까 이 필링을 넣어주면 그 속이 뭐다 이렇게 설정이 되면서 생성이 되는 클래스입니다. 얘도 이제 게터와 세터들이 쭉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들이 만들어져 있을 때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와플과 피쉬브레드는 몰디드 페스트리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지 좀 예시 코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플이라는 클래스에 이제 토핑은 플레인이다 라는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w1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생성하는 동시에 바로 이렇게 굽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get 함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w1.getTopp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렇게 플레인이다 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이걸 reheat이라는 함수로 호출했습니다. 이 reheat이라는 함수는요, 앞 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그쵸. 몰디드 페스트리에 있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즉 와플에서는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몰디드 페스트리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우는 중이라는 문장이 출력됐죠. 그리고 이 소멸자 del 하면은 소멸자가 호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del w1을 지웠으면 맛있게 드세요 하는 문장이 출력됩니다. 이 뜻은 여기에 있는 이 del 소멸자가 호출이 됐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플을 만들었지만 이 몰디드 페스트리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피쉬브레드도 한번 볼게요. 피쉬브레드도 이번에는 이제 팥을 넣은 이제 팥 붕어빵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팥 붕어빵을 만든 동시에 바로 이렇게 굽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get filling이라는 이 get터는 아마 피쉬브레드 안에 있었을 거고, 이걸 출력하니까 레드빈이라고 속이 팥으로 채워져 있다 라고 알려주네요. 그리고 여기서 동일하게 reheat 그리고 del 그대로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 클래스에서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그리고 필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봤습니다. 요런 거는 어떨까요? 만약에 몰디드 페스트리, 즉 부모 클래스에서 이미 만들어진 함수인데 자식 클래스에서는 약간 변형을 해서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약간 변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된 함수를 재정의 한다. 재정의 한다는 건 좀 업데이트를 하겠다 하는 뜻이고요. 대신에 함수명과 파라미터 구조가 동일한 함수에 대해서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플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자식 클래스죠. 이제 del 이 소멸자를 재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있게 드세요 라는 문장을 출력하기 전에 어떤 와플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한 문장을 추가를 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몰디드 페스트리 클래스에서는 이 뒤에 문장만 출력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선 조금 변형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함수명을 그대로 쓰고 파라미터 구조도 동일한 새로운 함수를 오버라이딩해서 재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와플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는 함수를 재정의했고요. 이번에는 reheat이라는 메소드도 오버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함수명 동일하게 그리고 파라미터 구조도 동일하게 넣어줬고요. 이번에는 무슨 와플 데우는 중이라고 하는 이 앞에 부분을 더 출력을 하도록 변형을 했네요.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니까 와플 객체를 생성을 하고 플레인 와플이네요. 플레인 와플을 만들면 이렇게 바로 굽는 중 나오고 그것을 reheat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그냥 데우는 중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오버라이딩을 하고 나니까 플레인 와플 데우는 중이라는 문장이 출력이 되네요.
소멸자를 호출했을 때도 아까는 맛있게 드세요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플레인 와플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는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붕어빵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해줬죠.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두 함수에 대해서 해줬더니 이제 read에 대해서 이제 레드빈 붕어빵 대용문장 레드빈 붕어빵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는 문장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된 함수를 재정의하는 것, 함수명과 파라미터 구조가 동일해야 된다까지 배워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방금 짰던 이 코드에서 이 부분은 우리 부모 클래스에서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런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클래스를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슈퍼라고 합니다. 슈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면 이제 나의 부모 클래스를 지칭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어떻게 활용해 주시면 되냐면 예시 코드를 좀 볼게요. 슈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 다음에 .init을 했어요. 이거는 내 부모 클래스에 있는 init 함수를 쓸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하기 전에 원본 init 메소드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즉 이렇게 굽는 중을 출력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super.dl 이라는 걸 호출한 거는 이제 맛있게 드세요를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uper.reheat 이라는 걸 호출한 거는 데우는 중이라는 걸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우리 요 부분들을 출력해야 되잖아요. 이 앞에 있는 부분들. 이걸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 앞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걸 뜯어볼까요? 프린트 문이 나왔어요. 이 프린트문 문법 우리 새로운 거 하나 배웠었죠. 이 콤마로 원하는 것들을 다 넣어주면 줄줄줄 출력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end는 이라는 파라미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엔터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줄바꿈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도 줄바꿈을 하지 말아라, 여기도 줄바꿈을 하지 말아라 하는 옵션들, 파라미터를 넣어줬고요. 그 전에 무슨 와플이다, 무슨 와플이다, 무슨 와플이다 이렇게 같이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와플 굽는 중, 플레인 와플 데우는 중, 플레인 와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이번에는 이제 붕어빵 케이스에 대해서도 볼게요. 붕어빵 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 super.init을 통해서 이 굽는 중 출력하고요. super.deal 이걸 이용해서 맛있게 드세요 출력하고 super.reheat 통해서 데우는 중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print filling 붕어빵 여기 그래서 어떤 붕어빵인지 여기서 출력해주고 마무리는 엔터를 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붕어빵인지 써주고 어떤 붕어빵인지 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 클래스를 지칭하는 함수랑 부모 클래스를 지칭하는 슈퍼를 이용해서 오버라이딩 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집에 살더라도 좀 나만의 영역이 있고 가족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개인 금고 같은 경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열어볼 수 없는 보안 레벨이 굉장히 높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도어락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끼리는 공유하죠. 그리고 우편함 같은 경우는 주민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편 아저씨도 와서 우편물을 넣어주고 누군가 맘먹고 우리 우편물을 훔쳐가려고 하면 훔쳐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안 레벨이 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클래스 세계에서도 이런 보안 레벨이 있습니다. 보안 레벨이 가장 높은 게 이제 private이거든요. private은 본인만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필드와 메소드가 해당되는데 해당 클래스 내에서만 보고 사용할 수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말합니다. 이 private를 설정해주는 거는요. 이 보안 레벨이 가장 높다라고 설정해주는 방법은 이 필드명 앞에 이렇게 언더바를 2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언더바 2개거든요, 이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프로텍티드 레벨에서는 자식 클래스에서까지는 보고 사용할 수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이제 프로텍티드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필드명이랑 메소드명 앞에 이렇게 언더바 하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블릭 레벨이 있는데, 이제 퍼블릭 같은 경우는 모두가 보고 사용할 수 있는 필드와 메소드입니다. 그럼 이 클래스의 보안 레벨에 따라서 이 상속되고 안 되고가 좀 달라지거든요. 다시 이 그림을 봐주시면요. 이 상위 클래스에서 여기는 이제 퍼블릭에 해당하는 필드와 메소드고, 여기는 프로텍티드, 여기는 프라이빗에 해당하는 필드와 메소드입니다. 그럼 이거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 하위 클래스에서는요, 이렇게 퍼블릭, 이게 퍼블릭이죠. 퍼블릭 받고요. 프로텍티드도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받는데, 대신 이 프라이빗한 필드와 메소드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추가로 여기에 해당하는 건 이제 하이 클래스 본인이 만들어낸 필드와 메소드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 대신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는 이렇게 위에 퍼블릭과 프로텍티드까지만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상속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퍼블릭 그리고 프로텍티드 필드와 메소드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상속하는 방법은 이제 클래스 만들 때 옆에 이제 괄호 안에 상위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면 됐고요. 이 보안 레벨 설정하는 방법은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그 필드명이랑 메소드명 앞에 언더바 2개를 적어주면 된다.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필드명 앞에 언더바를 하나, 메소드명 앞에 필드명을 하나 적어주면 됐고, 퍼블릭은 사실 우리가 만든 게 그동안 다 퍼블릭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같이 실습을 해볼 텐데, 이런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키오스크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사실 스타벅스용 이제 키오스크는 스타벅스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에서 쓰는 메뉴명과 가격은 다 똑같겠죠? 그리고 백다방에서 쓰는 키오스크는 메뉴명과 가격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키오스크 클래스를 상속받는 스타벅스용 키오스크, 백다방용 키오스크를 따로따로 만들면 되게 관리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해볼 이제 메인 과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프라이빗과 프로텍티드, 퍼블릭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 화면으로 넘어와서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짰던 그 코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이제 이 밑에 새로운 키오스크 클래스 만들어 줄게요. 클래스하고 이름을 저는 스타벅스 키오스크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리 상속받을 부모님은 키오스크 이렇게 들어가죠. 키오스크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딱 적어줬고, 우리 클래스 만들 때 우선 제 생각엔 요 메뉴들이 이 안으로 같이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같은 스타벅스라면 이 모든 메뉴들을 공유할 거니까요. 대신 재고를 다 0으로 해줍시다. 재고는 각 지점마다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각자 관리하도록 하고, 그럼 이제 각 지점마다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엔 우선 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별다방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별다방이어도 무슨 점 이게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브랜치 네임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치 네임은 생성자 안에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게 해주고요. 또 이게 어느 지점이다 이게 있지만 이게 몇 호점인지도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브랜치 넘버라고 필드를 만들어주고, 이것도
생성자에서 파라미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스타벅스 키오스크를 만들면 이제 우리 부모 클래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생성자에서 하는 일들을 다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요거 이렇게 괄호 열면 여기 뭐 넣어줘야 되는지 뜨죠? 우리 네임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스토어 네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스토어 네임을 저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방 하고 무슨 점 이렇게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다방 종로점, 별다방 뭐 강남점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각 공백이 하나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점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이 네임을 이 생성자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왕에 스타벅스의 그 좀 특징되는 메뉴를, 이제 오늘의 커피가 있잖아요. 오늘의 커피를 이렇게 넣어주고 싶네요. 그래, 가격을 좀 조정해 볼게요. 가격을 좀 조정해주고, 여기에 스타벅스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셀프를 넣어주시면 이제 부모 클래스에서 만들었던 이 애드 메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쓰는데 슈퍼를 쓴 이유는 우리가 이걸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본을 가져와서 써라 하는 의미로 쓴 거고요. 이 애드 메뉴 같은 경우는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셀프로만 써도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이제 게터나 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벅스 키오스크 만들어 봤고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 이거 대신 스타벅스 1 하고서 스타벅스 키오스크로 생성을 하는데, 여기 넣어줘야 되는 게 브랜치 네임이죠. 브랜치 네임은 저는 이제 서울 역사로 해보겠습니다. 서울역 안에 있는 서울 역사, 그리고 브랜치 넘버는 1번, 1호점이라고 우선 해볼게요. 그래서 생성을 한번 해보면 잘 생성이 되네요. 뭐 이제 런 스토어까지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은 우리 저기 재고가 다 0이어서 이렇게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가 출력이 되네요. 그럼 이번에 어쨌든 이 스타벅스 1호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2호점도 내친기 만들어보죠. 스타벅스 2호점 이렇게 브랜치 넘버 바꿔주고, 이번에는 저는 경복궁점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경복궁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타벅스 2호점에 점 찍으시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쭉 나오거든요. 저 그게 궁금하네요. 그 가게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스토어 네임 확인을 해보니까 별다방 경복궁점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스타벅스 1호점도 스토어 네임 별다방 서울역사점 이렇게 잘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키오스크, 스타벅스 키오스크 만들어 봤고요. 우리 비슷하게 요거 거의 비슷하게 해서 백다방 키오스크 만들어 보죠. 이거는 저는 이렇게 백다방 키오스크 이렇게 하고, 이거는 백으로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코드는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투데이스 브루만 빼주시고, 아메리카노 가격을 1,500원, 라떼를 2,000원, 그리고 이번에 백스치노를 넣어주겠습니다. 백스치노는 뭐 4,000원, 뭐 이렇게 가격 설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 메뉴 추가하는 코드 필요 없고, 이 백다방 키오스크도 바로 넣어주면 백다방이라고 이름을 적어줄 필요 없죠. 대신에 브랜치 네임 이거 바로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강남역점 해볼까요? 강남역 넣어주고, 이거는 브랜치 넘버 1호점 백다방 1로 바꿀게요. 백다방 1호점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백다방 1호점에 스토어 네임을 확인을 해보니까 백다방 강남역점 잘 들어갔네요. 그리고
백다방 1, 이 브랜치 넘버는 1이다. 이런 식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다방 2호점은 교대역을 만들어 볼까요? 교대역. 백다방 2호점. 이렇게 만들면 백다방 2호점도 잘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우리 프랜차이즈 카페 키오스크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보안 레벨을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라는 이제 부모 클래스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안 레벨을 설정을 해볼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다 프라이빗으로 놓을 겁니다. 퍼블릭 같은 경우는 클래스 외부에서도 사용해야 하는 메소드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run store 같은 실행 자체를 시키는 함수. 그리고 제 생각엔 이렇게 뭐 가게 이름 정도는 알려주는 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가게 이름 알려주는 것까지 퍼블릭으로 넣어주고 좀 프로텍티드, 자식 클래스까지는 내가 널 허용해주겠다 하는 부분이 자식 클래스에서 이제 뭐 아까 우리 애드 메뉴 해가지고 메뉴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메뉴 관리, 재고 관리하는 함수들은 자식 클래스에서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네는 프로텍티드로 남겨주고 그 외에는 다 프라이빗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쉽겠네요. 다 우선 언더바 2개를 무조건 다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만 언더바 지울지 한 개만 할지 이거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넘어오면 이렇게 이 셀프 점 부분을 다 셀프 언더바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편하게 하시려면 이 셀프 점까지 이렇게 커서를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F. 맥 쓰시는 분은 커맨드 F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맥 쓰시는 분들 중에 혹시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나는 왜 단축키가 안 먹지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영어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영어로 바꾸시고 실행하시면 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기 해주신 다음에 또 이제 바꾸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바꾸기 버튼 눌러서 셀프 점 언더바로 이제 바꾸도록 이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 모양으로 돼 있으면 요거를 바꾸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 첫 번째 거 바꿨으니까 저 다음 거부터 바꿀게요. 이건 다음 단어로 가겠다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엔터 이렇게 해서 지금 셀프 점 돼 있는 부분을 다 우선 저는 언더바 2개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모든 필드들에 대해서 언더바가 추가돼서 보안 레벨이 프라이빗으로 올라갔어요. 됐고 이제 우선 키오스크에 대해서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뒤에 있는 거는 다 수정이 됐는데 이 함수명 애초에 만들 때 요거를 바꿔줘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다 언더바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더바 2개를 다 추가를 해주시고 네, 이제 런 스토어 같은 경우는 우리 퍼블릭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얘는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퍼블릭 함수로 만들기로 했고 우리 이제 그럼 퍼블릭으로 하기로 했던 게 뭐였냐면 get store name이었어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퍼블릭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텍티드로 하기로 했던 게 메뉴 관리 함수들이었죠. 메뉴 관리 함수들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얘네만 언더바 하나씩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키오스크 클래스에 대한 보안 레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걸 실행을 시켜보고 다음 이제 스타벅스 키오스크에 와보니 이거 그냥 실행시키면 아마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면 이 셀프.add 메뉴라는 메소드가 없을 거예요. 이제는 한번 이거 실행시켜 볼게요. 그쵸? 이거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 키오스크라는 오브젝트는 add 메뉴가 없대요. 그럼 add 메뉴 대신 언더바 add 메뉴가 있겠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 백다방도 수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보안 레벨이 올라갔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1에서 저는 매출을 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전 외부인이겠죠. 이렇게 언더바 세일즈를 실행을 시켜봤더니 스타벅스 키오스크에는 언더바 세일즈가 없대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아까 여기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없다고 나오네요. 이게 언더바 프라이빗의 이제 효과입니다. 그러면 세일즈 말고도 인벤토리, 프라이시스에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럼 얘도 없다네요. 얘는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도 말이죠. 이게 언더바가 2개 붙어 있으면 이렇게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안 레벨이 강화됐구나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런스토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퍼블릭으로 만들었죠.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진짜로 최종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벤토리를, 재고를 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add 인벤토리는 이렇게 언더바 하나로만 해서 이렇게 자식 클래스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today's brew에는 10개. 이거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brew 아메리카노에는 20개. 라떼 30개. 그 다음에 리프레셔는 40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스타벅스 1호점에 대해서 실행을 시켜봤더니 정상적으로 실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1번을 2장 시키겠다. 3번을 1장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이 출력 메시지. 어서오세요. 별다방 서울역사점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 1호점 만들어봤고 2호점도 비슷하게 재고를 이번에는 거꾸로 넣어볼까요? 40개, 30개, 20개 이렇게 넣고 경복궁에 대해서만 실행을 해봤더니 이게 인벤토리도 이렇게 바뀐 대로 잘 들어가서 출력이 됩니다. 백다방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프로텍티드까지는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퍼블릭도 접근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프라이빗한 예를 들어서 세일즈, 프라이빗한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클래스의 상속과 그리고 보안 설정까지 공부해봤습니다. 클래스의 상속을 이용해서 프랜차이즈 카페 키오스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신의 코드를 보시면 꽤 그럴싸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도 멋있는 코드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함수와 클래스의 고급 설정에 대해서 배워서 더 수준 높은 코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